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4차 유행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그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환자, 또 국내에서 확인되기도 했고요. 자,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돼 있습니다. 손 반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일단 저기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상황 좀 볼까요?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? 어제 4월 19일 기준으로는 예. 저희 국내 발생 환자가 512명이었습니다. 예, 512명. 예, 그리고 이제 지난주 평균으로 보면 지난주의 평균은 621명이라서 국내 환자가 그 전주에 비해서는 한 7% 정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좀 넘고 있는 1.11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보니까 재생산 지수라든지 그 확진율이지 않습니까? 양성률이라고 하나요? 이거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가 크던데 그러면 제가 방금 봤더니요. 어젯밤에 밤 9시 기준으로 보니까 477명 나왔네요. 보니까. 그러면 0시 기준으로 하면 오늘도 한 500명? 어제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. 네네. 예, 저희가 월요일, 화요일은 네네네. 주말에 좀 검사량이 주는 관계로 월화는 좀 낮게 유지되고 수목금, 토는 좀 높게 유지되는 주간 패턴을 좀 보이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나저나 지금 지난 주말 이동량 봤더니요. 전주보다 수도권이 10%, 비수도권이 거의 20%쯤 늘었습니다. 보니까 이게 3차 유행 전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이동량 보니까요. 예, 지금 이동량 자체가 나오고 있는 거는 거의 10월 말 11월 초에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. 예, 그 상황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. 좀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장기화되고 또 계절적으로 개학도 되고 봄도 이제 도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예전처럼 계속 이동을 자제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다소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지금 보니까 또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지금 여러 방식으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수도권만이 아니고요.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이게 우선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좀 소규모 접촉에서 감염되는 율이 거의 40%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. 가족끼리라든지 지인끼리 만나서 음식점이라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감염되는 그런 소규모 모임으로 한 감염이 40%고 또 다른 거는 뭔가 다중이용 시설을 좀 이용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은 실내 체육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점, 특히 이제 술을 같이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집단 감염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런 집단 감염을 통한 확산들 이 두 개가 좀 주된 감염 경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가 매일마다 한 200여 명 정도씩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큰 환자 수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인구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부산과 울산, 경남 쪽도 실제 환자들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그 주에 총 환자 수가 얼마냐 혹은 하루에 환자 수가 얼마냐를 같이 봐주고 있는데 지금 인구 100만 명당 하루 10명 이상씩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설명드린 서울, 경기, 부산, 울산, 경남 이 5군데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자꾸 4차 유행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단계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 쉽게 못 올리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? 일단 지난 3차 유행 때하고 지금 유행에 해서 좀 달라진 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
치명률하고 예.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아,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. 예. 예. 이제 아마 이거는 저희가 선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좀 위험한 곳에서의 예. 집단 감염을 좀 잘 막아내고 있고 예. 또 하나 이제 예방 접종이 아무래도 취약 시설들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. 똑같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예,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지난주에 한 620명 정도 하루에 환자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12월 초에 이제 그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한 17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 중증 환자가 100명 이하입니다. 99명, 100명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다행이네요. 중증 환자가 좀 많이 줄어서 실제 사망하시는 환자들도 같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예. 또 하나 그때보다 저희가 이제 의료 체계의 영향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12월 초에 한 600명, 700명 정도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에 가용 가능한 중환자실이 한 50개에서 60개밖에 안 남아서 상당히 이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네. 상황이었는데 네. 지금은 거의 한 700개 가까운 중환자실이 아직 여유를 가지고 그렇습니까? 예, 치료나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이 치료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이렇게 좀 그 중증 환자 발생이 줄고 의료 체계 여력이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갖다 올리는 부분들도 이제 12월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현체계로서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. 예.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는 얘기는 여러 생업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영업시간을 더 제한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영업 아예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. 그런 피해는 또 아무래도 소상공인들과 이 영세상인들에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. 현재 의료 체계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단계를 올리지 않고 최대한 문제 지점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좀 안정화시켜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그 지금 다중이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? 아까 잠깐 언급하신 곳들의 어떤 방역 수칙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.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기는 곳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요. 방역 조치 관련해서도 좀 바꿀 게 있어 보입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감염이 좀 줄고 있는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. 방금 말씀하신 이 다중이용 시설 쪽입니다.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기숙형 밀집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예.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제 검사를 하고 집중 점검을 하면서 최근에는 거기 환자들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이제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 증가하고 있는 곳들은 음식점이나 주점, 그다음에 이제 유흥시설도 좀 증가를 했었고,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, 노래 연습장,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이 좀 근원적인 특성상에서는 사실은 그 시설 이용의 특성상 마스크를 좀 자주 벗게 된다든지 예. 밀폐된 실내에서 좀 장시간 있게 되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100% 코로나를 예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게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하면 이런 발생이 좀 최대한 많이 억제되고 있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아주 소수에 좀 그치게 됩니다. 이런 지역에서 감염들이. 지금 현재 좀 터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방역 수칙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다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대다수 분들은 좀 잘 지키고 계신데 조금 더 준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이 확진자가 주는 것처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 국내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이중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? 변이 부위가 이제 두 군데가 동시에 변이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두 군데의 변이로 인해서 다른 기타 이 변이 바이러스보다
좀 더 감염력이나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.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. 예.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? 예, 이게 지금 WHO 차원에서도 주목을 하고 한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국내에는 이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. 예.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 9건 정도 전체 변이 바이러스를 제가 확인했던 게 한 400명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. 예. 그중에 한 9건 정도니까 이게 아직은 소수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그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올라가는지는 저희도 우리나라의 환자를 좀 분석해보고 있고 또 WHO나 혹은 EU 쪽, 유럽 쪽에서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뭐 백신 수급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해서 접종하는 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 이게 뭐 의회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좀 나타났던 일종의 해프닝성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예, 예방접종의 백신 구매는 아무래도 국가 단위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쪽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문제 자체는.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런 어떤 좀 예방접종을 좀 더 원활하게 좀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아니실 것 같고 지방 정부가 이렇게 할 수는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꾸 백신 수급 뭐 불안감 사실은 이제 얘기 나오는데 뭐 어떻습니까 상황이? 지금 일단은 정부가 백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1차 목표는 6월까지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들을 1회분을 끝내고 그다음에 고령층과 함께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필수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상반기 6월까지 이 1차 예방접종을 끝낸다는 게 단기 목표이고 그 외에 3, 4분기를 거치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.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1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층과 사회적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 접종은 일정대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. 이게 6월까지 이렇게 취약 이분들에게 대한 예방접종이 끝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명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소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